반갑습니다. 모바일 정보 검색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실 거라 믿으며 알차게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구글 지도를 통하여 지도 검색을 실습해 보고 정보 검색 대회 따라잡기를 통하여 검색 대회에 나왔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바일 정보 검색하기를 통하여 검색을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울 내용은 지도 검색이 되겠습니다. 지도 검색에 앞서 오늘 배울 지도 검색은 구글 지도라고 하였습니다. 구글이란 인터넷 검색, 클라우드 컴퓨팅, 인터넷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기업을 구글이라고 합니다. 구글은 인터넷 검색, 클라우드 컴퓨팅, 인터넷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기업으로 페이지 랭크라는 독자적인 검색 알고리즘을 개발해 검색 시장을 장악하고 성장한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서비스 회사입니다. 구글은 전 세계 60개국 이상의 지사를 두고 130개가 넘는 언어로 검색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글이란 이름은 10의 100제곱을 뜻하는 수학 용어 구글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1996년 스탠포드 대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은 페이지 랭크라는 검색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웹사이트의 중요도를 그 사이트로 연결되는 백링크를 따져 결정되도록 한 이 기술이 구글의 시초입니다. 이들은 이 기술을 기반으로 1998년 공동으로 구글을 설립했습니다. 2007년 1월 차이나 모바일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5월 구글 지도에서 미국 5대 도시의 스트리트 뷰를 선보였습니다. 2007년 11월 최초 휴대기기용 개방형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발표했습니다. 이 안드로이드 플랫폼은 우리나라 핸드폰 회사인 삼성에서도 운영체제 기반으로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상의 서버를 통하여 데이터 저장, 네트워크, 콘텐츠 사용 등 IT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창을 열어주신 후에 검색어를 입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연습한 것인 것처럼 검색어를 입력하신 이후에 컴퓨터로 하고 계신다면 엔터키나 옆에 있는 녹색 검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클라우딩 컴퓨터에 대한 것은 전문적인 용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검색 사이트를 보는 것보다 지식백과를 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지식백과를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딩 컴퓨팅이란 정보 처리를 자신의 컴퓨터가 아닌 인터넷으로 연결된 다른 컴퓨터로 처리하는 기술을 말한다.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서버를 통한 분산 처리가 필수적이다.
분산 처리는 클라우드의 핵심 기술이므로 빅데이터와 클라우드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빅데이터 선도 기업인 구글과 아마존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주도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클라우드 컴퓨팅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딩 컴퓨팅이란 정보 처리를 자신의 컴퓨터가 아닌 인터넷으로 연결된 다른 컴퓨터로 처리하는 기술을 말한다라고 좀 전에 읽었던 부분과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드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컴퓨터 네트워크 구성을 그림으로 나타낼 때 인터넷은 구름으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즉, 수많은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환경이 마치 하늘 저편에 떠 있는 구름처럼 알 수 없는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 클라우드라는 것이 영어로 구름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하네요. 역시 이름에는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클라우딩 컴퓨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구글 지도를 통하여 지도를 검색해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인터넷에서 구글 지도를 해본 후 다음으로 핸드폰으로 구글 지도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먼저 간단히 언급하였던 것과 같이 구글 지도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아주 유용한 지도 검색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해외로 나가셔서 핸드폰에서 길을 찾으실 경우에 구글 지도를 이용하시면 길을 잘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컴퓨터에서 구글 지도를 검색하실 경우에는 구글 크롬 사이트를 이용하여 접속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크롬이라는 것은 이러한 마크 표시가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됩니다. 이 사이트가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는 않고 설치를 하고 싶으시다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글 크롬을 검색을 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 후에 이 크롬으로 들어오시면 오른쪽 위에 점 여러 개가 있는데 이곳을 보시면 구글 앱이라고 나옵니다. 이곳을 한 번만 클릭을 하시면 구글 앱이 모여 있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이 중에서 지도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지도를 들어와서 저는 먼저 남북 일동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남북 일동을 검색을 하였을 경우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남북 일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더하기 표시로 확대를 하셔도 되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이렇게 아래 위로 내리시게 되면 확대 축소가 되고 있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르신 이후에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하시고 내가 원하는 목표물이 있는 곳에서 마우스를 놓으신 후에 다시 마우스 가운데 있는 동그란 버튼을 위쪽으로 움직이시게 되면 지도가 좀 더 커지고 세부적인 명칭이 보이게 됩니다. 지금 현재 남목과 관련된 지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눈에 익은 여러 가게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메뉴를 보시게 되면 주변이라는 메뉴가 보이네요. 이곳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을 눌렀을 경우에 주변에 대한 검색어를 입력하라고 이렇게 무엇인가가 뜨고 있는데 한번 주변 레스토랑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레스토랑을 클릭을 하니 지도가 살짝 모양이 바뀌고 왼쪽에는 레스토랑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가게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보시게 되면 지도 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레스토랑은 식당과 관련된 포크와 나이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이 보이게 되고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이곳이 어떤 레스토랑 혹은 식당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정보가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매장 내 식사가 가능하다는 초록색 체크 표시, 매장에 방문하여 주문한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테이크아웃이 된다는 체크 표시, 하지만 여기는 배달 서비스는 되지 않는다는 빨간색 X 표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용하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 식당 마크를 마우스를 가지고 오면 또 다른 이름의 식당이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도를 이동해 보시면 이곳에도 식당이 보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식당이 있겠지만 현재로는 이 정도의 식당이 보이고 있고 왼쪽에 있는 메뉴를 아래로 내려보시게 되면 많은 식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결과 1에서 20 표시 중 20개의 결과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식당을 더 보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보이는 아래쪽에 보이는 화살표, 오른쪽으로 된 화살표를 한번 눌러주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레스토랑이 화면에 보이게 되며 이곳에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식당들의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다른 주변 검색어를 하시고 싶을 경우에 보시게 되면 주변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주변 약국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국을 검색하였을 경우에 남목과 가까운 곳에 여러 약국이 보이고 있습니다. 약국에 대한 표시는 약을 가는 그러한 기구가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마우스를 가지고 오니 약국 이름과 경로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곳을 저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메뉴인데 경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를 살폈을 경우에 출발지를 입력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발지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남목 1동에서 좀 전에 검색을 했던 약국까지 경로를 표시하니 까맣게 진하게 표시된 이곳과 약국까지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길을 어떻게 찾아가라는 표시가 없어서 잘 살펴보시면 왼쪽에 죄송합니다 라고 하여 이곳까지 경로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검색어 출발지를 다시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목 1동 행정복지센터로 하였을 경우에도 경로를
검색할 수 없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계산할 수 없다라고 나오네요. 다시 다른 검색으로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에서 익숙한 하나의 상점을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이곳에서 검색을 하였을 경우에는 파랗게 경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로를 따라 이곳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요곳에 보시면 왼쪽 위에 보시게 되면 경로가 운전을 할 수 없다라고 나오는데 운전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큰 도로를 따라 아마 이 광성약국이라는 제가 그냥 임의로 검색하고 있는 이 약국이 차를 통하여 갈 수 있는 그 위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근에서는 남목이 조금 복잡하고 주변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굉장히 좀 어렵게 되어 있는 동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대중교통을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을 클릭을 하니 이곳까지 갈 수 있는 버스 번호가 나오고 있고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에 시간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사이에 오고 있는 버스를 안내하고 있는 것 같고 걸리는 시간도 표시되고 있습니다. 상세 정보를 한번 눌러 보았습니다. 상세 정보를 눌렀을 경우에 버스가 지나는 그러한 정류장이 표시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뒤로 가기를 다시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번에는 도보로 하고 싶은데 너무 먼지 도보는 이용할 수 없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전거도 이용할 수 없다라고 나오고 항공편은 당연히 더 이용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도착지를 한번 바꾸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남목에 있는 초등학교를 하나를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하였을 경우에 버스 111번, 103번 이러한 버스들을 타고 갈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운전을 할 수 있으나 이곳에서는 할 수 없다라고 나오고 도보도 이용할 수 없다라고 나오네요.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라고 나오니 조금 난감하긴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출발지를 다른 곳으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목에 있는 초등학교와 남목시장을 검색어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여전히 이러한 메뉴들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나오네요. 구글이 잘 되어 있긴 한데 세부적인 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어디를 찾아가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네이버 지도라든지 티맵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지도 앱을 통하여 검색을 해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유용하게 여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모르는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핸드폰을 통하여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을 접속하신 이후에 구글 지도를
찾으실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앱들이 있는 곳에서 찾아보셔도 되고, 그냥 찾았을 경우에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구글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앱을 모아둔 곳이 있습니다. 컴퓨터로 치면 폴더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곳에 들어가 보시면 크롬, 지메일, 여러 가지 앱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구글과 관련된 앱을 모아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구글 지도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지도를 손으로 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터치를 해주시고 나서 보시면 이곳에 있는 검색어에서 찾아가실 곳을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목 일동을 검색을 하였을 경우에 남목 일대 전체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남북 일동에는 거의 많은 것이 보이지는 않고 남북 일동이 해당되지 않다라고 지도에 표시된 이곳에는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지명과 건물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남북 일동을 검색하였을 경우에 아랫부분에 보시게 되면 남북 일동과 관련된 음식점들을 홍보하는 영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일동의 경로를 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일동을 하였을 경우에 출발지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지를 선택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을 경우에 14분의 거리가 걸린다라고 되어 있으며 지금 현재로 도보를 터치를 하였을 경우에 경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으며 자가용을 이용하였을 때도 찾을 수 없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한번 검색어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어를 바꾸어서 검색을 해보아도 지금 현재로는 검색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구글 지도는 도보로 걸어갈 수 있게끔 편리하게 안내를 잘 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치 검색이 원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로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도 검색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검색에서 자동차와 도보로 이용하는 경로까지 나왔으면 좀 더 수업이 알찼을 것 같은데 약간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좀 더 잘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직접 지도를 검색해 보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어디를 찾아갈 경우에 한번 활용해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단 지도를 보시면서도 주변을 잘 살피셔서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다니시는 것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보 검색 대회에 나왔던 문제를 통하여 검색 대회 따라잡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검색 문제 따라잡기 첫 번째,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매매할 수 있도록 만든 가상상점을 무엇이라 하는가? 라고 하여 문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평소에 준비하였던 문제보다 많이 간단한 것 같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색을 하실 경우에는 어떤 것을 검색어로 활용할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고 나서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인터넷 가상 상점이라는 것을 검색어로 활용해 보았고, 좀 전에 지식백과에서 결과를 보았더니 지식백과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 검색을 살펴본 후에 지식백과를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검색에서 검색을 결과를 확인을 하여 보니 인터넷 가상 상점이라는 말, 그 말만 계속 나오며 뭔가 답일 것 같은 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보이시죠? 이럴 때 제가 알려드렸다시피 더보기에서 지식백과를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셨을 때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여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공간에 존재하는 가상 상점을 말한다. 인터넷 쇼핑몰은 전통 시장과 같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고 국경이 없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소비자들은 인터넷에 개설된 세계 각국의 가상 상점에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라고 하여 첫 번째 인터넷 쇼핑몰이 답으로 유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핸드폰에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을 여셔서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네이버로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의 검색어 입력란에 앞서 입력했던 것과 같은 검색어를 입력을 해 보았을 경우에 통합 검색에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매우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지만 답으로 유추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오른쪽에 있는 점점점 3개를 통하여 메뉴에 있는 것 중에서 지식백과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지식백과를 선택해 주셨을 때 앞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은 인터넷 쇼핑몰이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공간에 존재하는 가상 상점을 말한다 라고 하여 앞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은 결과가 보이고 있습니다.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확인을 하니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하여 찾아보았던 것과 같은 답이 보이고 있습니다. URL 주소도 찾는 것 잊지 않으셨죠? URL 주소 찾는 것을 잘 모르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전에 제가 올렸던 강의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동하여 판매와 구매, 제조 등을 시행하는 단체, 농산품의 가공 판매, 다양한 장비와 원자재 구매, 도소매업, 발전소, 은행업, 주택건설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수익은 대개 일정 기간의 구매량을 기준으로 책정된 배당금 형태로 소비자에게 주어진다.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라는 부분을 문제로 출제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한번 검색을 해볼 텐데요. 어떤 것을 검색어로 활용하면 좋을지 먼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것을 검색어로 하실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럼 같이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어를 입력하신 이후에 검색을 눌러주시고 보면 네, 이렇게 많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한 것은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동하여 판매와 구매, 제조 등을 시행하는 단체라고 검색어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블로그에서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설립 절차와 준비 서류라고 하여 결과가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이 답인지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지식백과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백과를 통하여 결과를 살펴보았을 경우에 조금 화면이 윗부분에 보시면 일치하는 검색어가 몇 개 없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검색어가 일치하는 경우는 좀 더 진한 글씨체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고 계시죠? 화면을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 보시게 되면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나오고 협동조합은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되어 왔다라는 부분이 보이고 있으며 이곳에 있는 협동조합에서도 네, 검색어가 조금 더 일치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관련된 답이 협동조합인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으로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으로 검색어를 바꾸어 검색을 하니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인 조합원들이 물자 등의 구매, 생산, 판매, 소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동으로 영위하는 조직단체이다 라는 결과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이 조금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실 경우가 있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이러할 경우에는 이렇게 블로그에서 답으로 유추되는 것을 찾는 그러한 연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블로그에 있는 것이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는 아니지만 답을 찾을 수 있게끔 많은 소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활용하여 답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드폰을 통하여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앞서 살펴보았던 검색어 중에 협동조합으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협동조합으로 검색을 한 이후에 지식백과를 들어왔을 경우에 이렇게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인 조합원들이 물자 등의 구매, 생산, 판매, 소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동으로 영위하는 조직단체이다 라고 결과가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대한 답은 협동조합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검색어를 활용하여 검색을 하였을 경우에 명확하게 협동조합이라는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검색을 하실 경우에는 많은 연습을 통하여 답일 것이라는 그러한 것을 찾아내는 감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울산시 울죽은 외고산 일원에서 개최되는 축제로서 세계 최대의 이것을 제작하여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어 있다. 이 축제는 무엇일까? 라는 문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문제에서 사용할 검색어는 무엇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면 같이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있는 문제를 검색으로 활용을 하여 검색을 하였더니 바로 울산 외고산 옹기축제라는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옹기축제가 답인 모양입니다. 지금 많은 것들이 옹기축제로 답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옹기축제로 한번 검색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옹기축제로 검색을 하여 보았습니다. 울산 옹기축제로 검색을 하였을 경우에 이렇게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산리 외고산 옹기마을에서 매년 5월 개최되는 옹기축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또 보시게 되면 이곳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직시평가의 정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답을 찾는 그러한 것은 많은 연습을 통하여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옹기박물관에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대 규모의 옹기가 전시되어 있다라고 하여 답이 보이시는 것과 같이 외고산 옹기축제와 관련된 것이 답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핸드폰에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에서 울산시 울주군 외고산 일원에서 개최되는 축제로 검색을 하여 보니 울산 옹기축제라고 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5월에 개최하는 축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은 국내 최대 규모의 옹기집 산지이며 7명의 옹기장인이 전통 방식을 계승해 옹기를 제작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검색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한번 살펴볼까요? 울산 옹기축제 앞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외고산에 거주하던 옹기 장인들을 중심으로 주민화합의 장으로 마련된 행사가 점차 규모가 커지면서
외고산 옹기축제가 열리고 있다라는 것으로 정보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검색어를 조금 바꾸어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좀 전에 살펴보았던 문제에서 기네스북에 등재된 것이 있다라는 그러한 힌트를 볼 수가 없어서 조금 바꾸어서 검색을 하여 보았습니다. 외고산 옹기마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고산 옹기마을에 들어와서 보면 보시는 것과 같이 옹기박물관에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대 규모의 옹기가 전시되어 있다라는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지금 살펴보았던 문제의 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문제에서는 축제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았기 때문에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옹기 마을을 답으로 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울산 옹기축제입니다. 그리고 찾아보았던 사이트의 URL 주소를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다음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동쪽 해안에 있는 곳으로 북쪽 서생포와 남쪽 신암리만 사이에 돌출된 부분이다. 대부분 암석 해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등대가 있다. 정동진 호미곶과 함께 동해안의 대표적인 일출 명소로 알려져 있다. 일출은 정동진보다는 5분, 호미곶보다는 1분 빨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다. 이곳은 어디인가? 라는 문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디인지 문제를 보시고 바로 답을 아시겠다 하시면 굳이 여기 있는 검색어가 아닌 그 알 것 같은 그 곳으로 검색을 해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에서 어떤 것을 검색어로 활용을 하실지 생각을 해보시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어를 이용하여 검색을 하니 지금 간절곶이라는 결과가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지식백과를 먼저 살펴보았기 때문에 지식백과에 대한 결과가 보이고 있으며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명 대송리에 동해안에서 맨 먼저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아마도 간절곶이 답인가 봅니다. 간절곶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명 대송리가 주소지이며 간절곶이라는 이름은 먼 바다를 항해하는 어부들이 동북방이나 서남방에서 이곳을 바라보면 지형이 뾰족하고 긴 갓지대 대나무 장대처럼 바다로 길게 뻗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유래한 지명이라고 합니다. 네, 간절곶에 대한 지명도 이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연환경도 대한 정보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간절곶에 보시면 간절곶 소망우체통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우체통이다 라는 부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에 대한 답은 아마 간절곶인 곳 같습니다. 핸드폰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에서 같은 검색어를 입력을 하여 확인을 하니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있는 이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절곶이 네, 똑같은 결과가 보이고 있네요. 다른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간절곶이라는 것을 검색을 해보니 간절곶은 국립천문대와 새천년준비위원회가 한반도에서 새천년의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으로 발표되었다. 간절곶은 육지에서 정동진이나 포항 호미곶, 부산 해운대 등지보다 1분 이상 일출이 빠른데 2019년 1월 1일에는 오전 7시 31분 20초에 해가 떴다라는 정보가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러한 정보력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일출이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시간에 떴다 하며 초까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IT 강국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본 문제의 정답은 간절곶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검색 문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문제를 컴퓨터와 핸드폰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알고 계시죠? 컴퓨터로도 검색을 잘 하시면 일상생활에서 매우 유용하게 도움이 될 것이며 핸드폰은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우리의 일상 물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핸드폰을 잘 활용하시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생활의 편리함을 많이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검색을 잘 하셔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끔 하고자 모바일 정보 검색을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도 검색 연습을 하시고 컴퓨터로도 검색 연습을 하셔서 모든 분야에서 검색을 잘 하시는 검색왕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검색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살펴보았던 문제까지 모바일 정보 검색 따라잡기 문제를 실습해 보았고요. 이번에는 모바일 정보 검색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자격증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통하여 실습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의 차이점은 앞서 살펴본 것은 정보화 대회에서 기출되었던 문제이며 여기서는 자격증 시험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의 고속도로 구간에 대하여 중형 승합차 2축 차량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이하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현금 결제 기준 요일 시간 할인 없음이 얼마인지 찾아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 구간이 정확히 일치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리고 총거리도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답으로 찾아주셔야 됩니다. 중형 승합차와 이 부분도 일치하는 것을 답으로 찾아주셔야 하고 현재 찾을 것은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되겠습니다.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살펴보았던 문제를 검색하기 위해서 어떤 사이트를 검색해야 되는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바로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를 검색어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검색하였을 경우에는 지식백과가 아닌 통합검색에서 사이트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사이트를 들어와 보았습니다. 이곳에서 고속도로와 관련된 메뉴를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 정보가 보이는데요. 이곳에서 통행요금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행요금을 들어와 보니 출발요금소와 도착요금소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네요. 검색어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 천안으로 넣은 후에 요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금 조회를 검색을 하여 보니 서울 톨게이트에서 천안까지 거리는 69.4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문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서울 톨게이트에서 천안까지 69.4m라고 나와 있습니다. 검색 결과를 다시 들어와 보시면 69.4m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어떤 곳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 아시죠? 다시 문제를 살펴보시게 되면 중형 승합차 2축 차량 윤폭 279.4, 윤거 1800mm 이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형 차이면서 중형 승합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축 차량 윤폭 279.4, 윤거 1800mm 이하라는 것은 2종 중형차로 나오고 있습니다. 2종 중형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4,70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한번 핸드폰에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에서도 한국도로공사를 검색을 하여 통합 검색으로 돌아오셔야 사이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식백과에서는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백과사전이라 보시면 되고, 그 사이트를 이용하시고 싶을 때에는 통합 결과를 들어오셔서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를 들어오시게 되면 핸드폰 메뉴라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게 확인되시죠? 이곳에서 오른쪽에 길게 줄 3개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터치를 하시고 나서 보시면 앞서 살펴보았던 것 같은 고속도로라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고속도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를 클릭하신 이후에 통행요금 같은 거 보이시죠?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통행요금 조회를 또 이번에는 클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시고 나면 출발 요금소와 도착 요금소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신 이후에 요금 조회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아래 부분의 화면을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경로가 서울 톨게이트에서 천안까지 경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거리도 나오고 있으며 앞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중형 승합차는 2종 중형차로 나오니까 2종 중형차에 대한 요금은 4,700원으로 확인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의 문제에 대한 답을 확인을 하니 4,70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주소는 앞서 살펴보았던 검색 결과에 사이트를 복사하셔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거래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실거래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에 거래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경남아파트 820-12, 독산로 78-1, 전용 면적 59.97 세제곱미터의 매매 거래가를 찾아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가격과 관련된 사이트를 이용해야 되는 것 기억하고 계시겠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컴퓨터로 먼저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라는 이러한 공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아파트인지 연립 다세대인지를 확인하셔서 클릭을 하신 이후에 연도와 다른 정보들을 확인하셔서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의 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으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으로 했을 경우에 많은 결과들이 보이는데 이곳에서 경남아파트 집원지가 820-12 독산로 78-1이라는 도로명을 가진 이곳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나왔을 경우에 앞서 살펴보았던 문제에서는 5월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었습니다. 조건이 5월이기 때문에 5월로 살펴보시고 전용 면적이 59.97인 거래 금액을 확인해 보아 달라고 하였습니다. 거래 금액은 3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이러한 검색을 핸드폰에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에서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검색을 하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동을 검색을 하니 아래쪽에 같은 경남 아파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 아파트를 검색을 하니 배 결과가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핸드폰에서 일반 검색 사이트에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확인하였을 경우에 결과 화면이 보이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남 아파트를 눌렀을 경우에 이곳에 지금 정답 화면이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보기 위해서 많은 수고로움을 이렇게 거쳐야 5월에 대한 전용 면적과 거래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좌우가 좁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시는 것과 같이 핸드폰에서 플레이스토어를 들어오셔서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를 입력을 하셔서 검색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면 국토교통부에서 거래하는 실거래가라는 앱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처음에는 설치를 누르시고 설치를 다 하시고 나면 이와 같이 열기가 표시됩니다. 열기를 누르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화면 보기가 편해진 것 확인이 되시죠? 아파트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에서 2020년도 서울 금천구 시흥동으로 검색을 누르시면 경남 아파트가 나옵니다. 경남 아파트에 대한 5월에 대한 거래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윗부분에 이렇게 보이는 것 확인되시죠? 이곳에 대한 실거래가가 32,400만 원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검색에 대한 답을 확인을 하니 32,400원으로 확인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도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긴 수업 들으시느라 매우 애 많이 쓰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제는 밴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다 들으신 이후에는 댓글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과제 제출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